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난방도 농사도 안 하는 70세 할머니가 매일같이 기름통을 날랐어요. 할머니의 수상한 행동에 결국 주유소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순간 평범했던 마을이 뒤집혀지기 시작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송아리 주유소 사무실에서 45살 김동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어요. 손에 든 핸드폰 화면에는 파출소 번호가 떠 있고 그의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70살 박말순 할머니가 또다시 등유통을 들고 낡은 소형 트럭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벌써 이번 달에만 6번째였거든요. 동규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말순 할머니가 무거운 등유통을 혼자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규는 처음에는 안쓰럽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그 모습이 왠지 수상해 보였거든요. 정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동규는 카운터 위에 놓인 어제 신문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인근 마을에서 불법 석유 제품 거래업자가 적발됐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기사에는 대량 구매 후 상간 지역 은밀 보관, 고령자를 앞세운 교묘한 수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완전히 똑같잖아. 동규가 중얼거렸을 때 23살 아르바이트생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대학생인 민준이는 방학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동규와 가까워진 사이였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한숨만 쉬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민준아,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말순 할머니 말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한여름에 등유를 그렇게 많이 사가시니까요. 보통 겨울에나 쓰는 건데. 그리고 돈도 항상 현금으로만 내시잖아요. 그것도 새 돈으로요. 그렇지? 나도 그게 신경 쓰였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한 번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동규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 20리터를 사갔어요. 그 다음에는 30리터, 그 다음에는 40리터씩 점점 더 많은 양을 사갔죠. 매번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라고만 말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어요. 더 이상하게 생각된 건 말순 할머니의 행동이었어요. 평소에는 이웃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웃음도 많은 분이었는데 등유를 사러 올 때만큼은 왠지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규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말순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이었고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분이었거든요. 동규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8살 때 집에 불이 나서 부모님을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살아났죠. 그때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결국 큰 화재로 번진 거였거든요. 그때 만약 누군가라도 미리 위험을 알아차리고 신고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등유를 대량으로 보관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민준아, 혹시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 본 적 있어? 아, 네. 한번 우연히 봤는데 마을 뒤쪽 산기슭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별로 집도 없는데 말이죠. 동규의 의심이 더욱 짙어졌어요. 산기슭이라니 그야말로 은밀한 장소가 아닌가요? 마을의 안전이 더 중요해.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나면. 동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송아리 파출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송아리 주유소 김동규입니다. 38살 김경수 순경은 동규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어요. 15년간 이 마을에서 주유소를 운영해온 동규는 항상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네, 동규 씨. 무슨 일이세요? 실은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주실 수 있나요? 경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석유 관련 불법 거래 신고가 부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주에는 인근 마을에서 실제 적발 사건도 있었고 상부에서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태였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박말순 할머니 때문입니다. 요즘 등유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사가세요. 뭔가 이상해서. 그리고 산기슭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경수가 무언가 적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5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전에 관련 자료들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동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거였죠.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 농기계나 양식장 쓰는 집들은 여름에도 등유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그쪽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게. 그래서 더 신경 쓰이네. 하지만 정작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신고가 말순 할머니의 숨겨진 아름다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이 이 작은 마을 전체를 감동의 물결로 휩쓸게 될 거라는 것도요. 창밖으로는 늦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쓰고 있었지만 곧 다가올 태풍 같은 일들을 예고하듯 바람이 조금씩 거대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의심과 오해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말순 할머니는 정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 사실 보름 전부터였어요. 말순이 처음 주유소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동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박말순은 송아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였어요. 돌아가신 남편 김철수와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왔죠. 두 사람은 마을에서도 모범 부부로 알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말순은 인정이 많아서 이웃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도움을 주는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3년 전 혹독한 한파가 몰아쳤던 그 겨울, 모든 게 변했어요. 말순과 철수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방 하나만 데우며 지냈어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강추위에 철수가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철수가 기침을 하며 말했을 때 말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돼서 하루 더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말순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내가 좀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으면. 말순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난방비를 아끼려다가 남편을 잃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일 이후 말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름부터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특히 난방용 기름은 미리미리 비축해두는 습관이 생겼죠.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만하다며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말순이 할머니 이해해요. 그런 일을 겪으시면 당연히 그러실 만하죠. 이장 이영자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자는 말순과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거든요. 고마워요, 영자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어요. 말순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등유를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 한철 쓸 정도만 준비했는데 올해는 그 2배도 넘는 양이었어요. 사실 말순에게는 남편이 남겨준 특별한 유산이 있었어요. 철수가 생전에 비상용으로 모아둔 300만 원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우연히 발견한 돈이었어요. 당신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구나. 말순은 그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알뜰하게 살며 10,000원짜리 한 장까지 소중히 여기던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 돈을 혼자만 쓸 수는 없었어요. 한편 김동규는 이 주유소를 운영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화재 보험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이 되었죠. 동규가 화재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어요. 8살 때 집에 불이 나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모두 잃었거든요. 그때 만약 누군가라도 미리 위험을 알아차렸더라면 그런 생각 때문에 인화성 물질의 거래에는 항상 각별히 신경을 쓰는 편이었어요. 사장님, 또 할머니 오셨어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말했을 때 동규는 벌써 4번째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과 일주일 만의 말이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등유세요? 네, 사장님. 이번에는 30리터 주세요. 말수는 언제나 정중했지만 왜 이렇게 자주 사러 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라고만 했죠. 할머니, 실례지만 집에서 이렇게 많은 등유를 뭐에 쓰시는 거예요? 동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말순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아, 그냥 겨울 준비를 미리 하려고요. 작년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답은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말순의 눈빛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동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돈 때문이었어요. 말순은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그 돈이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은행에서 바로 뽑아온 것 같았죠.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치고는 액수도 상당했고요. 할머니, 돈이 참 깨끗하시네요. 아, 네. 은행에서 바꿔온 거예요. 말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동규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기초연금 받는 분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새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지역 파출소의 김경수 순경도 최근 들어 신경이 쓰이는 게 많았어요. 인근 지역에서 불법 석유 제품 거래가 적발된 이후 주민들의 신고가 부쩍 늘었거든요. 경수야, 요즘 유독 석유 냄새 신고가 많네. 동료 박철민 순경이 말했어요. 실제로 지난주에는 빈집에서 등유가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고 그 전주에는 상간 지역에서 불법 저장소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상부에서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경수는 책상 위에 쌓인 신고서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대부분은 오해나 의심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지만 가끔 진짜 사건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규는 우연히 말순의 트럭을 따라가게 됐어요. 같은 방향으로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순의 트럭이 마을을 벗어나 산기슭 쪽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저기는 왜 가지? 호기심에 좀 더 따라가 보니
말수는 산속 외진 곳에 있는 낡은 창고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등유통을 혼자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창고 주변에서는 묘한 냄새도 났어요. 저 나이에 저거 들 수 있는 사람 드물지. 젊었을 때부터 농기계 몰던 손이라 거뜬하네. 동규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쓸 등유를 왜 산속 창고에 가져다 놓을까요? 집에 돌아온 동규는 밤새 고민했어요. 혹시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말순 할머니는 불법 거래에 연루돼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신고하기는 조심스러웠죠.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동규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입구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본 거였어요. 최근 인근 지역 불법 석유 제품 거래 증가, 주민 신고 협조 요청. 공고문에는 불법 거래의 특징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소량 반복 구매, 현금 거래, 은밀한 장소 보관, 고령자 이용 등등. 마치 말순 할머니의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동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마을의 안전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말순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빨리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며칠 후 말순이 다시 등유를 사러 왔을 때 동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말순 할머니가 그 산속 창고에서 정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준비가 이 작은 마을에 얼마나 큰 감동을 가져다 줄지를 말이에요. 그날 오후 경수 순경이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동규는 이미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놓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말순 할머니가 구매한 등유 양과 날짜가 적힌 장부, 그리고 어제 신문에 실린 불법 거래 적발 기사까지 말이에요. 동규 씨, 고생 많으세요. 경수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사뭇 진지했어요. 최근 상부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순경님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괜찮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수는 수첩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어요. 동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신고를 한 이상 정확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실은 박말순 할머니가 최근 들어 등유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사가세요. 이번 달에만 벌써 7번째고 총 200리터가 넘어요. 경수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언제부터 그런 패턴을 보이셨나요? 보름 전부터요. 처음에는 20리터씩 사가시더니 점점 양을 늘려서 지금은 한 번에 40리터씩 가져가세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항상 현금이에요. 그것도 새 돈으로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치고는 액수가 상당해서 의아했어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어요. 실제로 최근 적발된 사건들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발견됐거든요. 혹시 그 등유를 어디에 쓰신다고 하시던가요? 그게 문제예요. 물어보면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라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세요. 그리고 동규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뭔가요? 며칠 전에 우연히 봤는데 할머니가 그 등유를 산기슭 창고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경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은밀한 장소에 석유 제품을 보관한다는 것은 불법 거래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였거든요. 그 창고 위치를 정확히 아시나요? 네, 마을에서 북쪽으로 3km 정도 올라간 산기슭이에요. 오래된 농업용 창고 같았어요. 경수는 메모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 조사를 해보겠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경님, 동규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요? 말순 할머니는 워낙 착하신 분이라서 동규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혹시라도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경수의 말에 동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것도 걱정됐거든요. 순박한 할머니가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경수가 주유소를 떠난 후 동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민준아, 이 일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지? 네, 물론이에요. 한편 경수는 파출소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먼저 박말순에 대한 기본 신상 정보를 확인했죠. 박말순, 1954년생, 송아리 거주 70년. 남편 김철수 3년 전 사망, 기초연금 수급자, 특별한 정과나 이상 기록 없음.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독거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경수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경수는 동료 철민 순경과 함께 마을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경수야, 정말 그 할머니가 뭔가 수상한 일을 하는 걸까?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는 해봐야지.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 두 사람은 먼저 말순의 집 주변을 살펴봤어요. 작고 낡은 단독주택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어요. 저기 텃밭도 잘 가꿔 놓으셨네. 철민이 말했을 때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집 뒤편에 놓인 빈 등유통들이었죠. 철민아, 저것 좀 봐. 등유통이 정말 많네. 이게 다 빈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말 상당한 양이었겠어. 경수는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동규가 말한 그 창고를 찾아가 봤어요. 산기슭 외진 곳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확실히 일반인들은 잘 찾지 않을 만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냄새 안 나? 철민이 코를 킁킁거렸어요. 응, 등유 냄새 같은데? 경수도 그 냄새를 맡았어요. 분명히 석유 제품 특유의 냄새였거든요. 문이 잠겨 있네.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겠어. 그럼 일단 주변만 살펴보자. 두 사람은 창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아봤어요. 바닥에는 등유통을 끌고 다닌 것 같은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고 창고 옆에는 말순의 소형 트럭이 다녀간 흔적도 보였어요. 이거 보니까 정말 수상하긴 하다. 철민이 중얼거렸을 때 경수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창고 틈새로 보이는 내부에는 뭔가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철민아, 이것 좀 봐봐. 경수가 창고 창문 틈으로 손전등을 비춰보니 안에 정말 많은 등유통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잔뜩 쌓여 있었죠. 와, 정말 많네. 이게 다 등유야?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경수는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개인이 쓸 양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파출소로 돌아온 경수는 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박말순 70세 석유 제품 불법 거래 의혹 사건. 보고서에는 동규의 신고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창고에서 발견한 대량의 등유통과
수상한 물건들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었죠. 이 정도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경수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정식 수사 개시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발견한 그 수상한 물건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한 것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말순 할머니 집 주변을 조사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과연 이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송아리는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말순 할머니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제일 먼저 소문을 퍼뜨린 건 마을 입구 슈퍼를 운영하는 오순이었어요. 어머, 이장님, 큰일 났어요. 48살 오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이영자를 찾아왔어요. 영자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래, 순이야? 무슨 일이야? 어제 경찰이 말순이 할머니 집에 왔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산기슭 창고도 조사했대요. 영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말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김씨 아저씨가 직접 봤다고 하던데 경찰차가 할머니 집 앞에 서 있었대요. 순간 마을회관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함께 운동하던 어르신들이 모두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말순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와. 75살 김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말이야. 그 착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 하지만 오순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돼요. 요즘 할머니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엄청 많이 사간다더라고요. 한 번에 몇십 리터씩 말이에요. 뭐, 그게 정말이야? 영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말순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주유소 사장님이 그러셨대요. 이번 달에만 몇백 리터를 사갔다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그럼 할머니가 그 기름을 뭐에 쓰는 거야? 혹시 누가 속인 건 아닐까? 요즘 노인분들 속여서 나쁜 일 시키는 사람들 많다던데. 영자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말순과는 거의 매일 보는 사이인데 최근 들어 뭔가 말이 없어지고 행동도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한편 주유소에서는 동규가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장님, 마을에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문? 할머니 때문에 경찰이 왔다는 소문이요. 사람들이 뭔가 큰일이 벌어진 줄 알고 있어요. 동규는 한숨을 쉬었어요. 신고는 했지만 이렇게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민준아.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동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유소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기름을 넣을 일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궁금증 때문에 온 것이 분명했어요. 동규야, 정말 말순이 할머니가 기름을 많이 사갔어? 아는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마을에서 소문이 돌아서 말이야. 동규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수사 중인 일이라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자 동규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 자신이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경수 순경도 마을의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경수야,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 철민이 말했어요. 응, 나도 느꼈어.
어제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혹시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건 아닐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금세 퍼지거든. 경수는 걱정이 됐어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수사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자는 참을 수 없어서 말순의 집을 찾아갔어요. 마을 이장으로서도 오랜 친구로서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순아, 있어? 영자가 대문을 두드리자 말순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 영자야. 웬일이야? 그냥 궁금해서 왔어. 요즘 어떻게 지내?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영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차라도 한잔하자.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영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순아,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말순의 손이 잠깐 떨렸어요. 무슨 소문? 경찰이 왔다던데?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많이 샀다는 얘기도 들었어. 말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영자야, 나를 믿어줘. 뭔 소리야? 당연히 믿지.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나는 나쁜 일 안 해. 절대로 그런 일 안 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는 친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 기름은 뭐에 쓰는 거야? 말해봐, 말순아. 말순은 다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죠. 미안해, 영자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쁜 일이 아니야. 정말로. 영자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알았어. 하지만 말순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고마워, 영자야. 영자가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분명히 말순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일일 리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을 입구 폐가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였어요. 주민들은 혹시 말순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군. 경수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말순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10시경 경수와 철민은 신고가 들어온 폐가로 급히 향했어요. 마을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비어있던 곳이었거든요. 와, 정말 냄새가 심하네. 철민이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집 주변에는 확실히 석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냄새면 장시간 보관 중인 등유가스가 많이 찬 겁니다. 이 상태면 작은 불씨에도 폭발 위험이 커요. 그럼 이건 그냥 의심이 아니라 마을 전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겠네. 이거 보통이 아니야. 집 안을 살펴봐야겠어. 경수가 손전등을 켜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집이라 문도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야? 집 안 거실 바닥에는 기름이 흘러나온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그리고 구석에는 빈 등유통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경수야, 이것 좀 봐. 철민이 부엌 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가스레인지 옆에 놓인 낡은 장부 하나였거든요. 뭐가 적혀 있어? 경수가 다가가서 장부를 펼쳐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8월 20일 20리터, 8월 22일 30리터, 8월 25일 40리터. 이거 완전히 거래 장부 같은데? 철민이 놀라며 말했어요. 날짜랑 양이 정확히 맞네.
박말순 할머니가 기름을 산 날짜랑 똑같아. 경수는 사진을 찍으며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장부에는 한 달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총 구매량도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해. 왜 이런 장부가 여기에 있을까? 혹시 할머니가 여기서도 뭔가 하신 건 아닐까? 두 사람이 더 찾아보니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현금 봉투도 발견됐어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거래 대금인가? 경수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불법 거래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철민아, 내일 아침에 바로 할머니 댁 수색영장을 신청해야겠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그 장부와 현금이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더욱 거세게 퍼져나갔어요. 밤에 경찰이 폐가를 수색했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번졌거든요. 이제 정말 큰일이군. 영자는 마을회관에서 급히 소집된 주민 모임을 주재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거든요. 이장님, 정말 말순이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오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건 아직 모르지. 함부로 추측하면 안 돼. 하지만 영자 자신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말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장님, 폐가에서 장부랑 돈이 나왔다던데요? 마을 이발소를 운영하는 50대 박 씨가 말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제 아들이 경찰서에서 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거래 장부 같은 게 있었다고. 순간 회관이 술렁거렸어요. 그럼 정말 할머니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자가 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말순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주민들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 보였거든요. 한편 말순은 집에서 혼자 걱정에 잠겨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경찰차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게 보였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말순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사실 말순에게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부탁이 있었어요. 생전에 철수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말순아, 우리가 받은 도움을 언젠가는 갚아야 해. 특히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말이야. 철수는 젊은 시절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항상 독거노인들이 걱정됐던 거죠. 말수는 남편의 뜻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마을의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겨울나기 용품들을 미리 준비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등유뿐만 아니라 담요, 난방기, 따뜻한 옷가지까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자 말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진실을 말하면 깜짝 선물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좀 더 기다려보자. 분명히 오해가 풀릴 거야. 말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주유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동규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동규야, 정말 할머니가 수상했어? 경찰에 신고한 게 맞아?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동규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해서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장부가 나왔다면서? 그건 경찰에서 확인하는 일이니까. 동규는 더 이상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괜한 오해를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할머니가 기름을 사갈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잖아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인 것처럼. 그렇긴 했지. 그런데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눈에 띄게 할까요? 오히려 더 은밀하게 하지 않을까요? 민준이의 말에 동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한편 경수는 수색영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어제 발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경수야, 정말 할머니가 범인일까? 철민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증거는 확실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긴 해. 어떤 점이? 일반적인 불법 거래업자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너무 서툴다고 해야 하나? 경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 이상 수사를 계속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영자는 다시 말순의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말순아, 정말 괜찮아? 영자야, 미안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뭐가 미안해? 너가 잘못한 게 있어?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마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영자는 친구의 진심을 느꼈어요. 분명히 말순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말순아, 나는 널 믿어. 끝까지 믿을 거야. 고마워, 영자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어요. 내일이면 더 큰 증거가 발견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말순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질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수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수색영장을 들고 말순의 집으로 향했어요. 함께 온 철민과 본서에서 파견 나온 김영사의 표정도 사뭇 진지했거든요. 할머니, 집에 계세요? 경수가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자 말순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순경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잠깐 집 안을 살펴봐도 될까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말순은 마루에 앉아서 불안하게 지켜봤어요. 경수는 거실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최근에 사신 등유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그건 창고에 있어요. 어느 창고 말씀이세요? 말순이 망설이자 김영사가 나섰어요. 혹시 산기슭에 있는 창고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왜 집이 아닌 그곳에 보관하시는 거죠? 말순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에서는 냄새가 나서요. 그리고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때 철민이 안방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온 거였어요. 안에는 깨끗한 100만원권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김영사가 물었을 때 말순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건 남편이 모아둔 돈이에요. 얼마나 되죠? 한 200만 원 정도요. 사실은 300만 원이었지만 말순은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너무 큰 돈이라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경수는 사진을 찍으며 메모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거든요. 한편 마을에서는 경찰차가 말순의 집 앞에 주차된 것을 본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경찰이 정말 왔네. 수색을 하는 건가? 이제 진짜 큰일이구나. 영자도 급히 달려왔어요. 친구가 걱정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말순아. 영자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지만 경찰이 수색 중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영자에게 몰려들어 물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분명히 오해일 거야.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때 오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아까 상기슭 창고에서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게 나왔다더라고요.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실제로 상기슭 창고에서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창고 문을 열자마자 나온 건 등유통들만이 아니었거든요. 와, 이게 뭐야? 현장에 파견된 다른 경찰관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창고 안에는 등유통과 함께 새 담요들, 전기 난방기들, 두꺼운 겨울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런 물건들은 왜 있는 거지? 혹시 판매용인가? 경찰관들도 당황했어요. 일반적인 불법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창고 한쪽 구석에서 발견된 금고였어요. 오래된 작은 금고였는데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 뭔가 더 있어.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들과 함께 손으로 쓴 명단이 들어 있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 이순자 할머니, 박동수 할아버지. 명단에는 마을의 독거노인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자 옆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 뜻이지? 거래 명단인가? 현장의 경찰관은 이 모든 걸 증거품으로 수거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불법 거래와 관련된 자료처럼 보였거든요. 오후가 되자 마을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창고에서 나온 물건들과 명단에 대한 소문이 퍼졌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나 봐. 독거노인들 명단까지 가지고 있었다면서? 혹시 그분들한테 나쁜 짓을 하려던 건 아닐까? 주민들의 추측은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렀어요. 마을회관에는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됐어요. 영자가 주재했지만 분위기는 험악했거든요. 이장님, 이제 어떻게 하죠? 말순이 할머니를 계속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을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영자는 답답했어요. 아무리 말순을 옹호해도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 보였거든요. 여러분,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이장님은 끝까지 감싸시려고 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말순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경찰 조사를 받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말순은 남편 사진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였어요. 말순아, 문 열어. 말순이 문을 열자 영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영자야. 말순아, 나는 아직도 널 믿어. 하지만 이제 정말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말이야. 말순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영자야,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응,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말해봐.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내일이면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마을 전체가 말순을 등돌리게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오전, 경수는 어제 수거한 증거품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창고에서 발견된 그 명단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철민아, 이 명단 좀 다시 봐. 응, 뭔가 이상해. 경수는 명단을 펼쳐놓고 하나씩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마을의 독거노인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자 옆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 40리터, 이순자 할머니 30리터, 박동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50리터. 이게 배불량인가? 뭔가 계획적이야. 철민이 말했을 때 경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냥 무작정 모은 게 아니라 정확히 계산해서 준비한 것 같아. 그때 김영사가 추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박말순 씨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가 나왔나요? 지난 2달 동안 기초연금 외에도 텃밭 채소 판매 수입이 꽤 됩니다. 그리고 김영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또 뭐가 있어요? 남편분 사망 후 받은 보험금 일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현재 발견된 현금 규모와 거의 맞아떨어져요. 경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돈의 출처가 명확하다는 건 더욱 계획적인 범죄라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한편 마을에서는 어제보다 더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독거노인 명단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어르신들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철호 할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김철호의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왜 그런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름을 적어놨다면서요? 혹시 나쁜 짓을 하려던 건 아닐까요? 철호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어요. 말순과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는데 그가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말순이가 나한테 뭘 하겠어? 그 착한 사람이.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찾았잖아요. 이런 대화가 마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독거노인들은 모두 불안해했고 그 가족들은 더욱 분노했거든요. 오후에는 마을회관에서 또 다른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험악했어요. 이장님, 더 이상 그 할머니를 감쌀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명단에 올려놨다면서요? 도대체 뭘 하려던 거예요? 영자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말순을 믿는다고 해도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 보였거든요. 여러분,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섣불리 판단하면. 이장님도 이제 현실을 인정하세요. 오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명단까지 만들어놨는데 뭘 더 봐요? 그분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모르세요? 영자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순을 옹호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주유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동규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동규야, 너가 처음 신고한 게 맞지? 잘한 일이야. 만약 늦었다면 더 큰일이 날 뻔했어.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네. 그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다니. 처음에는 동규를 칭찬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하지만 동규 자신은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런데 민준아, 나도 모르겠어. 정말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하려던 걸까? 왜요?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그게 뭔가 이상해. 할머니가 기름을 사갈 때 표정을 생각해보면 동규는 말순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긴 했지만 나쁜 짓을 꾸미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걱정스러워 보였어.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요? 응.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 민준이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말순의 조심스러운 모습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보다는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 같았거든요. 한편 경수는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철민아, 이 사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떤 점이? 일반적인 불법 거래업자라면 이렇게 서툴게 하지 않을 텐데. 너무 노골적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왜 독거노인들만 골라서 명단을 만들었을까? 경수는 명단을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을 노렸을 텐데 기초연금 받는 독거노인들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목적? 글쎄, 나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말이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 마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제 정말 말해야 하나? 말수는 남편 사진을 보며 고민했어요. 지금 진실을 말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깜짝 선물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또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였어요. 말순아, 나야. 말순이 문을 열자 영자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야, 이런 밤에 웬일이야? 말순아, 이제 정말 한계야. 마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 있어. 영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말해줘. 정말 무슨 일인지 말이야. 나는 끝까지 널 믿고 싶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야, 정말 좋은 일이었어. 하지만 지금 말하면 좋은 일? 그럼 정말 나쁜 일이 아니야? 응, 나쁜 일이 아니야. 오히려 말순이 말을 하려던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말순의 집 앞에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말순이 할머니, 나와서 해명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영자와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말순아, 어떻게 하지?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자야,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하지만 과연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이미 끓는 점에 달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말순의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의 소동 이후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거든요. 말순이 할머니, 나와서 얘기합시다. 이제 그만 숨지 말고 진실을 말하세요. 집안에서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평생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슬펐거든요. 할머니, 정말 그런 나쁜 짓을 하려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던 거예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말수는 무서워서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 사진을 껴안았죠.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정말 말해야 할까요? 그때 영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마을 이장으로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장님도 아직까지 그 할머니 편을 드시는 거예요? 오순이가 소리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경수와 철민이 순찰차를 타고 도착했어요. 신고를 받고 온 거였죠. 여러분, 해산해 주세요.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경수가 확성기로 말했지만 주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순경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증거는 다 나왔잖아요. 그 할머니가 정말 무슨 짓을 하려던 건지 밝혀주세요. 경수는 난감했어요. 주민들의 요구도 이해할 만했지만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창고에 대한 정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어요. 그 말을 들은 말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창고를 정밀 수색한다면 자신의 계획이 모두 드러날 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면
차라리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말순이 집 밖으로 나오자 주민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제야 말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걱정시켰는지 아세요? 주민들의 날선 목소리에 말순은 더욱 위축됐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바로 그때 산기슭 창고에서 조사 중이던 김영사로부터 경수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경수 순경, 빨리 와보세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경수는 주민들을 향해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순찰차가 급히 창고로 향하는 동안 마을은 긴장된 정적에 휩싸였어요. 창고에 도착한 경수는 깜짝 놀랐어요. 김영사와 다른 조사관들이 창고 앞물건들을 모두 꺼내놓고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뭘 발견한 거예요? 경수 순경, 이것 좀 보세요. 김영사가 가리킨 곳에는 등유통들과 함께 정말 많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새 담요 20개, 전기 난방기 15대, 두꺼운 겨울옷 한가득, 그리고 쌀포대까지. 이게 다 뭐예요? 처음에는 판매용 물건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새 제품이에요. 그리고 김영사가 손에 든 종이를 보여줬어요. 이 쪽지들을 보세요. 쪽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께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순자 할머니께 건강하게 겨울 나세요. 걱정 마세요. 경수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선물이었어? 네, 모든 물건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김영사가 보여준 건 말순이 직접 쓴 계획서였어요. 12월 첫눈 오는 날 각 어르신 댁에 몰래 배달하기, 깜짝 선물로 드리기, 절대 누구인지 들키지 말기. 경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것은 불법 거래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봉사활동이었던 거죠. 그럼 할머니는 네, 마을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겨울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철민도 놀라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오해한 거네? 맞아요.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경수는 급히 마을로 돌아갔어요. 하루빨리 이 오해를 풀어야 했거든요. 마을에 도착한 경수는 아직도 말순의 집 앞에 모여 있는 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범죄를 저지르신 게 아닙니다.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마을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겨울용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영자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등유, 담요, 난방기, 겨울옷. 모든 게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이었어요. 12월에 몰래 배달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주민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말순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해서. 영자가 달려와서 말순을 껴안았어요.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모두 미안한 표정이었거든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마을을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동규도 주유소에서 달려왔어요. 경수로부터 진실을 들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해서.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말순 할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작은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순을 둘러싸고 있던 주민들의 표정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감동과 미안함이 가득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네. 괜히 의심해서 죄송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던 김철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주고 계셨는데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철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철호 할아버지. 제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영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말순은 잠시 남편 사진이 있는 집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우리 남편 때문이에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3년 전 그 추운 겨울,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말순아, 우리가 받은 도움을 언젠가는 갚아야 해. 특히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말이야. 주민들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젊은 시절에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걱정됐던 거죠.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올해 봄에 남편이 숨겨둔 돈을 발견했어요. 300만 원이었는데 아마 저를 위해 모아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네, 남편의 뜻을 이루고 싶었어요. 혼자만 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경수 순경도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왜 비밀로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요. 깜짝 선물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부끄럽기도 했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부끄러워하시다니. 동규도 말순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은 마을의 안전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말순의 따뜻한 말에 동규는 더욱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좋은 뜻을 오해해서. 그런데 사장님 덕분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일이요? 말순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모든 걸 알게 되셨잖아요. 혹시 함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가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도와줄게. 맞아요. 이런 좋은 일을 혼자만 하시면 안 돼요. 오순이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저희 슈퍼에서 생필품들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럼 우리 주유소에서는 등유를 더 지원하겠어요. 동규도 기꺼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순간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 의심하고 화를 냈는데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했거든요. 경수 순경도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저희 파출소에서도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이런 좋은 일이라면 공식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역 복지센터와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말순은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혼자 조용히 하려던 일이 마을 전체의 큰 행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큰 일로 만들 필요는. 무슨 말씀이에요?
영자가 말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혼자 이런 큰일을 준비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주민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 마을 일이잖아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겨울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는 특별회의가 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을 비난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겨울 봉사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회의였죠. 그럼 각 집별로 필요한 물품을 다시 조사해 볼까요? 영자가 제안했어요. 할머니가 미리 조사해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담요와 의류 쪽을 맡을게요. 그럼 저는 식료품을, 난방기구는 제가.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맡았어요. 말순은 이런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여보,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해요. 회의가 끝난 후 말순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 사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의 뜻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혼자 하려던 작은 선물이 마을 전체의 사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겨울이 될 것 같아요. 마을에는 이미 첫 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할 것 같았거든요. 말순 할머니의 작은 마음이 마을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으니까요. 석 달 후 12월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송아리 마을은 하얀 눈으로 덮여 정말 아름다웠지만 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마을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됐어요. 말순 할머니가 처음 계획했던 깜짝 선물이 마을 전체의 사랑으로 확대되어 실현됐거든요. 새벽 6시부터 마을회관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영자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거든요. 여러분, 준비 다 됐나요? 영자가 확인하자 모든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완벽해요. 동규는 자신의 소형 트럭에 등유통들을 가득 실었어요. 말순이 처음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할머니, 이제 어르신들이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많이 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순이는 쌀포대와 각종 생필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각 집마다 필요한 물건들을 따로 포장해뒀어요. 이름표도 붙여놨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네요. 민준이도 대학 방학을 맞아 특별히 도우러 왔어요. 할머니, 제가 난방기 설치는 도와드릴게요. 젊은 사람이 해야 안전하잖아요. 고마워, 민준아. 너 덕분에 정말 든든해. 경수와 철민도 공무원 신분으로 공식 지원에 나섰어요. 할머니, 복지센터에서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어요. 앞으로 매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네, 이제 말순 할머니의 뜻이 우리 마을의 전통이 될 거예요.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됐어요. 말순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몰래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정성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더욱 따뜻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철호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철호 할아버지, 깜짝 선물이에요. 문을 연 철호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뭐야?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겨울 용품들이에요. 말순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어요. 철호 할아버지,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등유 40리터, 두꺼운 담요, 전기 난방기, 따뜻한 내복, 그리고 쌀 한 포대까지. 철호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순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두 번째로 찾아간 이순자 할머니는 선물을 받고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 할머니, 마음 편히 받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준비한 거예요. 영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할머니께서 우리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선물을 전달하는 동안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모든 배달이 끝났어요. 마을회관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말순이 깊이 인사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야말로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런 좋은 일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동규가 나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처음에 제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할머니 혼자 하셨다면 이렇게 큰 일은 못했을 테니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남편도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경수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어요. 아니에요, 순경님.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게 순경님 일이잖아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감사 파티가 열렸어요. 모든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함께 참석하셨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철호 할아버지가 대표로 인사했어요. 덕분에 이번 겨울이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해드린 게 뭐 있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영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말수는 남편 사진을 들고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제 남편이에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진 속의 철수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계시죠? 당신의 뜻이 이렇게 큰 사랑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철수의 사진에 묵념을 올렸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따뜻했어요. 그 겨울 따뜻함은 기름통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살렸다. 여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 송아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오해했던 마을이 진정한 공동체가 된 거였죠. 그리고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매년 겨울이 되면 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겨울 나누기가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만든 아름다운 전통이 된 거였어요. 말순 할머니의 작은 마음씨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더 큰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송아리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이 따뜻한 나눔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말순 할머니와 돌아가신 철수 할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심과 오해로 시작됐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나눔으로 끝이 났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